자, 여러분, 우리 242쪽 박스 있죠? 다시 한번 중요성 강조하고요. 이 부분 꼭 좀 잘 정리하시는데, 자, 쉬는 시간에 질문 들어왔는데, 조금 보충 설명 들어가죠.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랬죠, 여러분? 명의분산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 1세대 1주택자 판단하는데, 자, 여기 갑돌이가 여러분, 갑돌이가 A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B 상가 건물 하나 갖고 있네요. 그럼 갑은 몇 주택자예요? 2주택자예요? 1주택자예요? 1주택자. 주택수만 갖고 따지라고, 주택수만. 그러니까 뭘 갖고 있어도 상가를, C를 갖고 있든 D를 갖고 있든지 N병을 수많은 상가를 갖고 있어도 100개 상가 건물 갖고 있어. 나 몇 개 갖고 있어? 100개. 근데 주택은 몇 개야? 하나. 그럼 난 1세대 1주택자야 아니야? 응? 1세대 1주택자라니까. 주택수만 가지고 따지라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근데 두 번째 갑시다. 명의를 제가 어떻게 했죠? 분산하라 그랬어요. 자, 제 주택이 시가가 아니라 무슨 가격이에요, 여러분? 공시가격이라서 자꾸 시가하고 공시가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자, 공시된 가격, 요거는 여러분이 학계로서 배운다, 학교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뭘 했겠어, 씨. 자, 주택 공시가격이 얼마짜리가 있냐? 10억짜리가 있어, 여러분, 10억. 얼마? 10억. 그럼 종부세 과세해야 안 해? 해야죠. 얼마 초과했으니까? 얼마 초과했으니까 6억 초과했으니까 종부세 과세해야 안 해? 해죠. 이때 과세되는 금액은 이제 얼마냐 물어보면 이제 과세 표준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6억을 초과했으니까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자, 하는데 이때에 그러면 종합부동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 여러분? 명의분산.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6억짜리야. 얼마? 6억. 그럼 종부세 과세해야 안 해? 그럼 얘를 명의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명의분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대상인데 명의를 분산하면서 종부세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래서 10억이다 합시다. 얼마? 10억이라 합시다. 10억. 자, 지금 여기 갑돌이 명의로 돼 있어. 그랬더니 오늘 수업 듣고 명의 바꿔, 명의 넘겨달라고 그래요.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명의로 갖고 있으면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종합부동산세 피하는 명의 뭐다? 분산. 그럼 지금 시점에서 명의를 분산하려면 지금 을하면 무슨 계약을 맺어야 돼? 그 공동명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고. 명의를 계약서 써야 될 거 아니야. 명의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갑이 갖고 있던 지분 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줘야 돼? 을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매매 계약이야? 증여 계약이야? 증여 계약이야. 몇 프로만 줘야 돼? 몇 프로만 주면 돼? 40%만 주면 돼. 굳이 50% 줄 필요 없죠? 왜 지금 명의 분산하는가? 종부세 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종부세는 얼마 초과할 때 그랬어? 6억. 그럼 6억을 초과하지 않게만 만들면 되잖아. 그럼 몇 프로만 주면 돼? 그럼 지분가액은 이제 갑과 을이 얼마가 되는가? 6억. 그 다음에 얼마? 4억. 이게 무슨 가액이야? 지분가액이죠. 그럼 종부세는 세대별이라서 소유자별이라서? 그러면 갑은 얼마짜리 갖고 있는 걸 보는 거고 6억. 을은 4억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 내야 안 내? 안 내는 거죠. 아까 종부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그래 명의분산 효과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이거야 지금. 자, 그러면 10억일 때 종부세 얼마 나오냐? 많아도 100만 원도 안 나와. 얼마도 안 나온다고요? 100만 원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100% 갑이 갖고 있던 걸 을한테 뭘 하면? 증여. 그러면 증여에 따라서 뭐가 뭐 돼? 증여세하고 뭘 내야 돼? 증여에 따라 뭘 내야 돼? 취득세 내야 돼. 취득세. 그럼 부부지간일 때는 얼마까지 증여세 안 낸다 그랬죠? 부부지간일 때 얼마까지 증여세 없다 그랬어?
6억 원이라 그렇게 알아두라 그랬잖아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집에 가서 안 받았구나. 이번 9점 때 받았어야지 6억을. 기억해둬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얼마까지?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어. 즉 증여재산 공제받아.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 준비서까지 얼마까지? 직계 준비서까지 증여하면 얼마까지? 5천만 원. 5천만 원. 저거 언제 받을 줄 알아? 빨리빨리 적어놔.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수증자일 때는, 미성년자가 증여받았을 때는, 이때는 2천만 원. 기타 친인척으로 받으면 얼마? 1,000만 원. 그래서 증여재산공제는 기본이 부부지간일 때 얼마고? 6억.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얼마고? 5천만 원. 그 받은 자가 미성년자 얼마고? 2천만 원. 2천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친인척으로 받으면 얼마? 1,000만 원까지 증여세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금 제가 얼마 준다고요 지금? 40% 주는 거죠? 그럼 지분가액 얼마 넘어가? 4억. 그럼 증여세는 있어 없어? 없죠. 자, 취득세 갑시다 그 대신. 취득세는 얼마짜리 넘겨받으니까 지금 지분가액 4억. 여기는 공제가 없어. 무조건 다 과세하는 거. 그럼 증여일 때 취득세 몇 프로를 해서? 세법 이렇게 공부를 안 해요. 증여를 받아서 취득세를 몇 프로 해서? 3.5라 했죠. 3.5. 그럼 취득세 4억원 3.5면 얼마야? 이게 또 어렵네. 4, 3, 12, 4, 5, 12 얼마? 1,400만 원이죠. 이상으로 들어가야 돼. 왜 여기다가 뭐 또 쳐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세 쳐요. 그래서 비용은 얼마 발생해? 1,400. 그래서 명의를 6억 4원으로 바꿔놨죠? 그래서 얼마 들어가서? 1,400. 그래서 중부세 얼마 안 내? 그럼 이거 잘한 거냐면 명의분산을? 잘못한 거지. 뭐보다? 줄어드는 뭐보다? 세금보다 들어가는 뭐는 비용이 더 큰 거죠. 그럼 이건 잘못한 거죠. 이걸 여러분 학교에서 투자 의사결정하죠. 투자로 인한 수익, 증분 수익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증분 비용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분, 투자로 인해서 증가되는 수익이 증가로 인해 투자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뭐 할 때만? 클 때만 업세트 하는 거죠. 투자하는 거죠. 오히려 뭐가 크면? 비용이 크면 리젝트 거는 거죠. 이해하세요? 명의 분산을 통해 갖고 결국 줄어든 세금 얼마다고? 100만 원. 근데 들어간 비용은 얼마다고? 1,400만 원이다고. 1,400만 원. 그럼 이건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그 무조건 명의 분산하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게 지금 또 공부를 안 해갖고 공인중개사를 시험 합격하고 나면 헛소리를 해가는 사람들이 많아. 하여튼 인터넷에 게시판 그러는 거 보면은 잘 쓴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디서 그냥 들은 풍월록이나 냅다 자료 만들어갖고 뭐 블로그니 뭐니 아주 쓰레기 같은 자료도 많아. 여러분 인터넷 자료 볼 때는 항상 누가 썼는지 잘 봐야 돼. 전문가가 썼는지 안 썼는지 봐야 돼. 공인중개사 중에도 잘 쓴 사람도 있어요. 아주 이분은 정말 그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게 딱 보여. 이런 말 있잖아. 선수는 선수 알아보잖아. 그렇잖아. 고수는 고수 알아보죠. 껌 씹는 애는 껌 씹는 애 알아봐 안 알아봐? 딱 알아보잖아. 야 껌 들어와. 딱 그냥 침 뱉고 다 알면서 그래. 씨. 제가 얘기 싶은 건 무조건 명의분산 좋은 거는 아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갑자기 10억짜리 집을 자기한테 달라.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시켜. 왜? 그에 따른 뭐가? 비용이 줄어드는 뭐보다 세금보다 얘가 뭐하니까 더 크니까 너한테 명의분산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놓고 얘기를 해야지. 이해하셨어요? 예. 이런 게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243조 부가징수합시다. 별표 2개. 0.2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한 게 뭐고? 0.8. 0.8도 안 돼. 사실 조금 더 하면 0.6밖에 안 돼. 자, 243조 과세기로 합시다.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언제로 한다고 밑줄? 재산세 과세기는 밑줄. 재산세 과세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는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뭘 쫓아간다? 재산세 과세기를 쫓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재산세 과세기는 언제니까? 6월이니까 종부세 과세기는 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6월 1일인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종부세가 종합부동산세는 특정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뭘 쫓아간다고요? 재산세 쫓아간다. 따라서 과세기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항상 어떻다? 같다. 저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재산세 과세기는 항상 같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라고. 왜? 무조건 종부세는 뭘 쫓아가니까? 재산세 쫓아가니까.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는 부가징수가 중요해. 특히 여러분 원칙 정부 부가과세 예외 신고 납부 이거 묶으시고요. 원칙과 예외 잡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종부세 부가징수는 얘가 제일 중요해. 원칙이 뭐야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 누가? 과세권자인 국가가 부과하는 거죠. 정부가 부과하는 거죠. 그래 납세무자가 뭐하면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신고 납부는 무슨 규정이야? 선택적 규정이죠. 누가 선택하는가? 과세권자야 납세무자야? 납세무자 선택하는 거야. 납세무자. 그래서 여기 원칙이 뭐고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고 예외가 뭐야 여러분? 신고 납부다. 틀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가 같이 갈까요? 밑줄 관할 세무서장은 밑줄 관할 세무서장은 그래서 주어를 잘 봐요. 누가? 관할 세무서장은 뭐니까? 정부 부가과세니까 과세권자인 세무서장이 나왔죠. 밑줄 쳐 세무서장이 납부하여 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하여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누가 계산하는 거다? 납세무자가 한다? 세무서장이 하는 거다? 세무서장이죠.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이 결정해서 뭘 보내라? 고지서. 언제? 예,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 밑줄. 그 밑에 있잖아. 그러면 그 5일 전에 발급한 걸 언제 내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죠.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종부세 납부기는 언제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죠. 상반월이야? 하반월이야? 상반월이죠. 상반월. 재산세는? 그렇죠. 그거 비교해야 되죠. 재산세 납부기는 우리 어떻게 배웠죠? 여러분? 토구, 건칠, 하반월 이렇게 외웠죠? 하반월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16일부터 말일까지죠. 근데 종부세는 12월이다 보니까 하반월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상반월이야. 그런데 양가리 2번 신고 납부합시다. 1번 신고기는 보시면 위 부가과세 규정에 불과하고 밑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여기 밑줄. 그래서 여기는 주어가 누구야? 납세의무자는 이제 결론은. 그러니까 이런 문구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구를 이 법조문을 잘 봐야지. 정부 부가과세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세무서장이 나왔잖아, 세무서장이. 근데 신고 납부 때 누가 나왔어요, 지금? 납세무자가. 근데 여기 납세무자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있어?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규정이야? 선택적 규정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강제적 규정이 아니라 선택적 규정이죠. 그러니까 원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래도 이때 신고 납부할 때도 납부기는 언제야? 12월 상반월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나 신고 납부나 납부기한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죠. 정부 부가과세도 언제고? 12월 상반월. 뭐해도? 신고 납부해도 12월 상반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표시를 잘해두랬어. 공부를 잘한 친구는 선생이 강조하는 부분을 잘 표시해놓고 나중에 집에 가서 그걸 꼭 정리한대. 자기 노트로. 그게 공신들이 하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출전 이걸 어떻게 장난치냐?
정부 부가가세일 때 납부계는 12월 상반월이냐, 신고 납부인 경우에 납부계는 12월 하반월이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라고. 정부 부가가세나 신고 납부나 납부계나 변함이 없다. 꼭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전에 그거 건드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됐어, 넘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느냐? 244조. 결정과 경정 X 표시 들어가지 마. 결정과 경정 옆에다 적어놔. 누가 하는 거냐? 세무서장이 하는 거야. 세무서장. 그러니까 납세무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세무서장. 그래서 여러분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X 들어가지 마. 자, 245조. 분할납부와 부가세. 여기 분할납부 별표 하나.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분할납부 옆에다 적으세요. 종부세는 물납은 없어. 뭐는 없다? 물납. 재산세는 분납은 물론 모두 인정됐어. 물납이 인정됐죠. 그러나 종부세는 뭐만 있고? 분납만 있고. 분납만 있고. 뭐는 없다? 물납은 없다. 자,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자 밑줄 250만 원초. 이거 작년에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개정돼서 주의하라.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대로 시험에 나왔잖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누구만 한다고요?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자만 할 수 있어. 그러면 작년에 얼마였냐? 500. 근데 작년에 500했다. 재작년에 500했다. 작년에 얼마로? 250으로 다운시키는 거죠. 왜? 작년에 종부세 확 올라갔거든. 종합부동산세율 작년에 올라갔단 말이야. 작년 종부세 올렸는데 올해 또 올리겠다니까 종합부동산세율을. 그래서 나는 그래 막 올려라 씨. 나는 없다 그러는 거죠. 죄송합니다. 별로도 안 좋아합니다. 같은 동기적 입장이어야 되는데 그래 씨. 남양주 얼마나 비싼지 갖고 있나 보자 씨. 자, 그래서 250만 원 초과 밑줄 쳤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올해 또 뭐가 개정됐냐? 작년 종부세가 500에서 250 다운되니까 재산세가 작년 500했다 올해 250으로 인하됐죠. 저거 재산세 동일. 그래서 결론, 종부세나 재산세는 올해부터 얼마야? 250만 원 초과야. 재산세 개정됐어. 그래서 몇 번으로? 2번으로 분할하는데 이때 그 세 개 전부를 일부를 납부 기한에 경과한 납부. 자, 동그라미 칩니다. 몇 개월이냐? 6개월. 동그라미 6개월. 그럼 재산세는 몇 개월이었어? 그렇죠. 2개월 비교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걸 자꾸 비교하는 습관들을 해야 돼. 비교해서 같은 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고. 그러면 종부세 분납계는 언제가 되는가? 거기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분납계는 언제냐고. 종합부동산 납부계는 언제야? 납부기한이 언제에서? 거기다 적어봐. 그러면 납부기한 밑에다 12월 15일. 그리고 매달리내서 그러면 언제야? 분납계는 6월 15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한번 내고 12월 15일 날 당초 내는 거죠. 그리고 분납한다면 언제? 6월 15일에 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 써줘야 되나? 분납계는 매달려서 12월 아니 납부기는 12월 15일이라며. 그래서 나 뭐 하겠다고? 분납하겠다. 그럼 몇 개월? 6개월이라 했잖아. 그 분납계는 언제가 되는 거야? 6월 15일이죠. 그러니까 당초 납부기한은 언제가 되고 12월 15일. 분납계는 언제가 되는 거야? 6월 15일이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요날 한 번 내고 요때 한 번 내라. 그 얘기야, 여러분. 오케이? 적으셔야죠. 자, 그때 그 밑에, 맨 밑에. 이때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500일 때에는 분납세액은 얼마냐? 밑줄. 해당 세에서 얼마 차감한 금액? 250만 원 차감한 금액. 여러분 거기 분할납부 가능세에다 밑줄 쳐. 이게 주어져. 분할납부 가능세. 참고 보시라고. 참고 제목 나왔잖아. 분할납부 가능세. 그래서 여러분 법 20조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세액? 여러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납부할 세액이 얼마? 250만 원 초과 500할 때는 해당 세에서 얼마? 250만 원 차감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면?
500만 초과하면 그때 몇 프로씩? 50%씩.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종부세 고지서 받았더니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400만 원이 나왔어. 400. 종부세 고지서 얼마 날랐다고? 400. 그럼 세금 한 번에 400 내기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세무서장 나 이거 몇 번으로? 2번은 안수 낼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당초 납부 기한이 얼마를 내고 그 다음에 분납기한에 얼마를 내는 거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250만 원 초과 얼마? 500만 원이죠. 그러면 거기에 500만 원 이하 있죠? 그 500만 원 250에 따블이야. 저거 250 곱하기 따블. 그럼 250을 초과해서 분할 납부가 할 수 있는데 얼마까지는? 500만 원까지. 해당 세액에서 얼마 차감한금에? 250만 차감하면 언제 낼 수 있다고? 분납기 낼 수 있는 세액이다고. 그러면 지금 고지서 얼마 났으니까? 400 나왔으니까 여기서 얼마 빼라고? 250만 원 빼라고. 그럼 얼마? 150. 그래서 150만 원 언제 내는 거고? 6월 15일. 그럼 당초 요 납부기는 얼마 내라는 얘기야? 250만 원 내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야 800만 원 났다 나는. 야 너 800만 원짜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본 적 있어? 800만 원짜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본 적 있냐고?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자, 나는 얼마 초과했으니까 그러면? 500을 초과했으니까 어떻게 나눠서 내라? 50%씩 나눠서 반반씩. 그럼 그냥 반반이니까 얼마? 400, 400 이렇게 내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이해하세요? 근데 세무서장 나는 이렇게 해줘. 6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낼래. 그 끊어줄까 안 끊어줄까? 끊어주죠 이거는. 많이 내는 거니까 당초 기한에. 그러니까 당초 기한에 많이 내는 건 과세관청에 말리진 않아. 근데 200만 원 내고 400만 원 내게. 그럼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줘요 이거는.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요거 분납에 관련된 여러분이 꼭 정리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246조. 농어촌 특별세 갑시다.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의 몇 프로를? 20%. 밑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몇 프로를? 동그라미 20%를 뭐로 내라고요? 뭐로? 농어촌 특별세죠. 우리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일 때 기본으로 나온 부가세가 뭐였죠 여러분? 지방교육세였죠. 지방교육세.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때는 기본적으로 납부세액의 몇 프로를? 20% 뭘로 냈다고요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했는데 이거는 지방세일 때만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뭐니까? 국세니까 이제 지방교육세가 나와 못 나와? 못 나오죠. 그래서 뭐가 나와서? 농어촌 특별세가 나온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뭐 급한 대로 종부세 마무리 지어야 되고요. 우리가 아직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잠깐 220조 봐보세요. 220조. 여길 이제 우리 다음에 하여튼 여길 중점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주택에 대한 개념, 그리고 주택에 대한 범위,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뭐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충 보완 정리하기를 하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종부세 마무리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소득세 갑시다. 여러분 교재 255조 보세요. 255조 어디 왔어? 소득세. 255조 소득세입니다. 자, 소득세는 글자대로 뭐가 있을 때? 소득이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죠 뭐. 자, 255조 책을 보시면서요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그냥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소득세가 뭐냐 한번 정의 좀 내려볼게요 여러분. 소득세가 뭐냐?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자, 소득세라는 것은 첫째 누구를 납세 의무자라냐? 개인을 납세 의무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은 종합부동산세는 누구한테만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누구한테만 부과한다?
개인한테만 부과한다. 이게 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법인, 단체를 구분 안 하고 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개인, 법인, 단체 구분하고 안 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다 때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건 다 개인, 법인 구분 다 때려. 그런데 이제 어디로 오면 소득세라면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한테만 때린다? 개인한테만 때린다는 거야. 개인한테만. 그러면 소득의 기속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누구 대체로면 법인, 단체 등도 있겠죠. 그럼 법인일 때는 뭐로 과세가 되는 거라면 법인세 등으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은 소득세는 개인한테만 때리는 거다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소득세는 뭐를 과세 대상으로 하냐? 바로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우리 재산세, 지역, 자본시세, 종부세는 뭐를 과세 대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재산. 보유하는 뭐? 재산에 대해서 때린 거야, 재산. 다시 한번 재지종, 재산세, 지역, 자본세, 종부세는 뭐를 과세 대상으로 한가? 재산. 그 재산의 대표가 바로 뭐였던가? 부동산. 근데 모든 부동산 소유자한테 때린 세금이 뭐고? 재산세고, 그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우리 고액을 어떻게 했어? 고액 어떻게 배웠어? 주juk, 종호, 별팔공. 언제 써먹어? 다시 갑자기 합시다. 시작. 주juk, 종호, 별팔공. 이때 한해서 다시 한번 뭘 때려서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보유세는 뭐 항상 뭐에 대해서 때리는 거? 재산. 근데 소득세로 넘어오면 이제 재산이 아니야. 뭐로 바뀌어? 소득으로 바뀌는 거야. 소득.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오해라는 것이 바로 이 소득.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에 대한 오해가 많아. 지금 뭐를 구분 못하냐면 일단은 우리 소득세는 여러분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기간세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슨 세? 기간세. 일정한 기간을 과세 단위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단 얘기야.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모든 개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0일 몇 년간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1월 1일 요이 땅 해갖고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하고 요거는 영년주의에 따라서 달력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년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에 이 과세 기간별로 부과를 하는데 이때 1월 1일부터 요이 땅 합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는 거고 과세 기간 개시일이라고 그래. 그래서 과세 기간 개시는 언제를 말하는 거야? 1월 1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언제가 되면 12월 30일 끝나면 1년이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끝났다. 그래서 뭐야 여러분? 과세기간 종료일. 이런 용어 알아두세요. 그래서 소득세는 몇 년 단위? 1년 단위야. 이때 이 1년은 개인이 선택하는가? 아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영년주의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 무조건 모든 개는 여료비나 전화 다 무조건 소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은 변함없어. 자, 그래서 몇 년 동안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총수익 금액이야. 여러분은 자꾸 이 소득이 총수익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아니야. 소득하고 총수익 금액이 같은가 다른가? 다른가? 세법에서 말한 소득은 1월 1일부터 벌어들인 1월 1일부터 12월 벌어들인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요걸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를? 필요 경비를 뭐한 금액이야? 뺀 금액이야. 필요 경비를 뺀 금액.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과세기가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소득 금액이라고 그래. 그래서 소득세법상 뒤에 뭐가 붙으면 금액이 붙으면 알아둬야 돼. 항상 총수익금에서 뭐를? 필요금을 뺀 과세 대상 소득금액을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올해 공인중개사가 돼서 1억을 벌였어. 공인중개사가 돼갖고 여러분 연 1억 벌면 뭐 괜찮은 거야. 욕심 크게 내지 마. 우리 살면서 요 정도만 벌면 되겠죠? 더 벌래? 요 정도만 벌고 나머지는 놀아. 넌 그러고 싶어 여러분. 그냥 연 1억 벌면 그 다음부터 뭐야? 놀아. 1년 딱 노는 거야. 사람이 여러분 저희 집 왼수가 하는 말이 있는데
저희 집 왼수는 항상 주의가 무슨 주의냐? 움직일 수 있을 때 놀자야. 응? 정답이에요? 저희 사람 지금 왼수는 너무 느긋해. 내가 돌아버려. 미래의 걱정을 땡겨서 하지 말지. 미래의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래. 그때 들어갑시다. 그리고 움직였을 때 어떻게 하자? 공인중개사 책을 그렇게 갖다 줍니다. 매년 갖다 줍니다. 올해 한번 해보지. 아니야,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안정합니다. 자, 얼마 벌었어요, 여러분? 1억. 잘 봐. 그럼 우리 세법은 1억을 무조건 다 과세하는 거냐? 아니란 얘기야. 이 1억에서 이 1억을 벗기에 1억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필요 경비를 빼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얼마 발생했냐? 6천만 원 발생했다 봅시다. 그럼 결국 벌어진 거 얼마예요, 여러분? 4천만 원. 이게 바로 과세 대상이 되는 여러분?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무조건 총수익 금액하고 소득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얘기야. 세법에서 말하는 뭐는 소득은 총수익금에서 여러분?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죠. 그래서 이렇게 총수익금의 필요를 클 때 이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바로 항상 세법 뭐라 붙이다? 소득 금액.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벌어들인 금액은 얼마인데? 1억인데 쓴 비용은 1억 2천만 원이 돼. 건물 하나 분양 대행을 맡아갖고 분양 대행 수수료 얼마 받았는데 1억 들어갔는데 광고 선저비를 얼마 쳐들어갔어? 1억 2천만 쳐들어간 거죠. 그럼 이 사람은 흑자야 적자야? 마이너스 얼마? 2천만 원. 우리 세법은 이걸 뭐라 그러냐? 저거 결손금이라고 그래. 용어 알아둬야 돼. 그래서 과세대상 소득. 이게 세법에서 기본적인 용어야. 이런 개념을 모르면 나중에 계속 세법이 어려워져. 왜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뭐가 날 때도 있고 이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 볼 때도 있죠. 문제는 손실 볼 때가 더 많다는 게 문제지. 자, 그래서 흑자가 되면은 우리는 과세대상 뭐라 붙이고 뒤에 금액. 거꾸로 뭐가 나면 마이너스가 나면 이거 우리가 뭐라 한다면 결손금. 그래서 결손금이라는 용어가 나면 이거 뭘 받구나? 마이너스 손해받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이때에 우리 세법은 이 소득을 과세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해요 여러분. 합산 과세하는 공식이 있고요. 합산 과세. 그 다음에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오냐? 분류과세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합산과세와 분류과세, 특히 합산과세를 다른 말로 뭐라도 표현하냐면 종합과세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종합과세. 그래서 합산과세나 종합과세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때 합산과세나 종합소득이 바로 뭐가 있는, 종합과세라는 게 바로 뭐냐면 종합소득. 합산과세한다 그래서 이걸 종합소득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분류과세하는 소득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서 퇴직소득이 있고요. 또 뭐가 있다 여러분?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결론 낼게요. 소득세법상 소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래서 여러분 이걸 때 이걸 어떻게 하냐? 종태양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종태양. 소득세법상 소득은 몇 가지? 세 가지. 어떻게 해서? 종태양. 그래서 종합소득은 무슨 과세를 하는데? 합산과세를 하는데 무슨 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과세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분류과세랍니다. 분류.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분류. 즉 분류과세하겠다는 것은 뭐냐?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로 뭘로? 퇴직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양도소득세로 따로 과세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 소득세법상 소득세는 크게 다시 소득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어떻게 된다 여러분? 종태양 이러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 작년 이전에까지만 해도 여러분 세무서에 5월달에 신고하러 가면 여러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따로 구분되는데 요즘은 그냥 납세의무자 납세 의무 표현을 도모하시냐 다 냅니다만 일단 신고를 할 때는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 소득세는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따로 개별과세는 무슨 과세? 분류과세를 한다. 분류과세를 한다. 이때 종합소득은 다시 소득의 원천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 6가지로 구분해요. 여러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마지막 기타소득 6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6가지를 분류해서 이걸 다 뭐한 금액? 더한 금액을 합산해서 뭐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한다. 그래서 종합소득은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하라고 여러분? 6가지. 그래서 여러분 외울 때 이배사 근연기. 아, 이게 외울 게 많네. 다른 건 안 외워도 돼? 다른 과목은? 다 외우는 거야, 여러분. 결국 공부하는 건 외웠으면 공부를 한 거고 못 외우면 공부 안 한 거야. 똑같아. 학원 안 다닌 거 공부 안 한 거 똑같아. 어떤 분은 각한데 그럽니다. 왜 이렇게 외울 거 많아요? 그러니까 1년 공부하는 거야, 뭘. 외울 게 없으면 하루 만에 끝내지, 뭘. 가끔가다 멍청한 소리해. 그렇게 1년, 2년, 3년 하는 거야, 뭘. 할 거 공부할 게 많으니까. 짜증난데, 그럼 하지 마.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이배사 근연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만든 남기기법이 제일 좋은 거고, 여러분이 모든 과목을 다 암기기법 만들기 힘든 분이나 제 세법이나 제가 하는 대로 그냥 쫓아오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배사 근연기요. 그랬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외울 때 그냥 이배사 근연기 잘하고 그냥 제 아까식으로 그냥 못하는 노래식으로 해서 이배사 근연기요? 힙합맨요? 길거리에서 그냥 쭝얼 대고 저는 길거리에서 쭝얼 대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잘 외워져. 다만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보겠지. 근데 요즘은 좋은 게 있잖아. 핸드폰 이거 다 통화하는 줄 알잖아. 예전엔 그거 없이 그러면 사람이 저 맛이 갔구나 저 스키. 특히 신림동 가면 이렇게 웅웅 하는 애들이 많았어. 혼자 가서 이렇게 눈 오는 날 전봇대 만지면서 아이고 춥겠다. 눈 오는 날 너는 옷도 안 입고 얼마나 춥니 이러면서 쓰다는 애들이 있다. 그럼 걔들 이제 맛이 간 애들이야. 그런 애들 저 관악산 맨 위에서 내려오는 애들이야 주로. 응? 고시원 가면은 제일 맨 처음에 첫 해는 2, 3년은 여기 제일 좋은데 시설 제일 좋은데 있어요. 시험에 자꾸 떨어지면 점점 올라가. 그 올라가면서 비용은 다운돼. 올라가는 만큼 비용이 다운돼. 그래서 꼭대기부터 내려오는 추리닝 입고 내려오는 애들이 있어. 얘들 보통 10년차 이상들. 짬밥 이상 된 애들이야. 딱 보면 벌써 보면은 구력이 나와. 7년, 5년, 10년 다 나. 벌써 고시원 식당 아줌마 다 알고 있어. 갈 데가 없다는 얘기지 더 이상. 그래 우리 공인중개사 몇 년만 공부하면 돼. 여러분 1년 공부 못하면서 1년은 껌값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배사 근연기를 한다. 됐어. 자, 요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와? 매매업과 임대업이 있어요. 이때 매매업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가끔 나와.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 작년에 안 나왔네요. 혹시나 해서 우리 정리했는데 안 나왔어요. 재작년에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는 계속해서 한 문제씩 나왔어요.
또 물론 그 전전에는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나왔다가 안 나왔다, 그냥 깜빡이야.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실무 나가면 바로 임대업자를 모르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뭐 딴 데서 실무 특강을 하는데 제일 먼저 실무 특강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임대소득. 임대업자 잡아야 됩니다. 임대업자. 공인중개사가 되어갖고 임대업자를 잡질 못하면 고정비 확보를 못해요, 여러분. 그럼 임대업자는 결국은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여러분? 세금. 그들은 오로지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데 관심 갖냐? 내가 아무리 뭐 해도 임대를 줘도 돈 들어오면 세금 나가면 끝이죠. 제일 먼저 이거 들어가요,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조정 대상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절세 방법. 그런 실무 특강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요 임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 최소 5문제에서 6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요 내용이 여러분 255조 다음 페이지 256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257조 보죠. 맨 위에 과세기간 나와있죠. 과세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밑에 건 보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납세지 갑시다. 어디죠 여러분? 주소지죠. 기본이야 주소지. 납세지 보자고. 기본적인 걸 먼저 잡아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뭐 외부 모의고사 이런 거 보면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애들이 많아요. 뭘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문제 내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거 흘리지 말고 제가 잡으라는 것만 일단 먼저 잡으세요. 자, 과세관을 보세요. 5번 과세관을 맨 밑에 나왔죠? 누가 뭐가 한다? 납세지를 관할한 밑줄 누구야? 세무서장이죠. 세무서장. 기본이야? 세무서장이. 그리고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는 저거 예외야, 예외. 그래서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 여러분들한테는 잘 안 때려, 지방국세청장이. 그럼 지방국세청장은 누구한테 때리냐? 주로 재벌들 등 이렇게 세계적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때릴 때는 세무서장이 때릴 수가 없죠. 그때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이런 식으로 국세청장 임명해. 그런 경우 아니면 잔챙이들은 다 누가 때려? 세무서장. 나는 고액이야 잔챙이야? 왜 잔챙이야?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한번 지방구세청장 한번 맞아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분류과세 나왔다. 중요한 말 나왔다. 별표 2개. 아주 중요한 말. 분류과세. 그래서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몇 가지로 3가지로 분류과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지 말고 256조 맨 위에 봐보세요. 256조 왼쪽에 맨 위에 동그랗게 3번 뭐가 나왔죠 여러분? 분리과세가 있어. 분리.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까는 뭐였는데 분류였어. 근데 여기는 뭐야 여러분? 분리야. 그럼 여러분 여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영농소득, 기타소득 무슨 과세 대상이죠? 종합과세 대상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요 이자소득이라더라도 여러분 자 요거 알아둡시다. 이자소득 중요한 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에는 아닌데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상식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뭐라냐 요거를 금융소득이랍니다. 이 배를 합해서 뭐라는데 여러분? 금융소득. 이거는 금전의 사용에 대한 대가죠.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한 대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예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죠. 자금의 투자에 대한 대가죠. 내가 우리 회사 주식 사줬어? 투자했어? 그럼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많이 줄게. 이제 배당. 맞죠. 이제 배당 받아야죠. 그래서 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합해서 뭐란다 여러분? 금융소득이라 여러분. 이때 이자 받거나 배당을 받아서 무조건 다 종합 합산과세 하는 거냐? 아니. 잔챙이들은 빼버려. 그래서 얼마냐? 2천만 원 뭐 할 때?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 합니다. 얼마? 2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 초과하려면 최소 얼마 정도 투자의 원금이 은행에다 얼마 정도 예금해줘야 2천만 원 이상 이자를 받을까? 하면 10억 이상은 넘어줘야 돼요. 즉 금리가 몇 프로니까 2%도 안 된다 보면. 그 은행에 가갖고 10억 정도 이상을 예금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서울 강남에 가갖고 VIP 가고 싶어? 나는 은행에 가면 번호 대기표 받는다, VIP 룸으로 올라간다. 나는 은행에 가면 번호 대기표 뽑는다, 아니면 VIP 룸으로 올라간다. 대기표야? 이놈을 뽑으면 맨날 대기인원 34명, 이씨. 그래도 요즘 은행 가, 안 가? 안 가죠, 요즘은. 그래서 다 요즘 핸드폰, 인터넷. 요즘 그래서 너무 좋은가. 그러니까 은행에 가면 직원들이 없어. 옛날에 여러분 지점 가면 뭐야? 쭉 텔러 앉아서 직원들이 쭉 앉아있었죠, 여러분? 큰 점포실로 직원들이 많았어. 그만큼 직원들 다 채용한 거죠. 근데 요즘은 다 비대면 거래. 비대면 거래는 뭐야? 얼굴 보지 않고 하는 거래죠. 그게 바로 뭐 여러분? 앱, 핸드폰, 인터넷이죠. 그러니까 직원이 그만큼 필요 없죠. 그러면 내가 강남에 가서 무슨 대접 받고 싶어? VIP로 가려. 그러면 현 예금 정도는 얼마 정도 해야 되냐? 어? 10억? 강남에서 10억은 명함도 못 내밀어.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으로 최소한 30억 정도 초과해줘야 돼. 30억 초과해주면 여러분 VIP로 올라가. 그럼 요즘은 AR 지능 시대라면서 뭐 이런 시대라며. 그래서 자, 우리가 은행에 가면 뭐가 찍어? 카메라가 다 찍죠. 그 카메라에서 안면 인식을 해. 그래서 누가 면은 올라가면은 지점장급 이런 차장급의 거기서 좌석에 뻐끔뻐끔 사인이 들어와. 누가 왔다고? VIP다. 그러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사모님 오셨어? 그래갖고 왜요? 허야 씨라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죠? 그래갖고 그럼 그분은 누가? VIP에 따르죠. 강남에 가면은 은행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데도 있어요. 스카이 라운지에 있어. 은행 간판도 없어. 거기는 멤버십 회원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초대장을 발급하고 우리랑 거래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돈 많은 사람은 노출하는 게 싫어해, 좋아해.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은행인지를 몰라. 일반 건물 들어가는 걸로 봐. 근데 꼭대기에 은행이 있어. 그래서 거기는 신문 조회 들어가. 그래서 이 카메라 다 찍어. 그래서 딱 그러고서 뭐라 터치면 삐고 그러면 나가 차장이. 자, 그래서 얼마 정도 예금하자? 30억 정도 하면 나도 VIP룸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그거 벌주다. 우리도 VIP룸으로 가는 그날 위해서. 자, 그럼 제가 얼마 초과할 때만? 그럼 나는 VIP로 가면 얘들이 다 이걸 관리해줘. 얼마 넘어가지 않게?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다 명의를 분산해 주거나 얘들이 내 재산을 다 관리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죠.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 부자들이 더욱더 돈. 그러면 그걸 왜 그러냐? 전문가들이 다 붙어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런가. 서장, 아이고 얘기합시다 뭐. 강남 뭐 요즘 빌딩 부자라지 소위 말하는. 그럼 서장이 맨날 방송 활동하는데 언제 걔가 부동산 벌어 다니냐고. 신기하지 않아? 제일 많이 뛰는 애야 요즘. 최고 많이 나가잖아 VIP로. 그 걔는 신이야 완전히. 다 아냐. 옆에서 누가 붙어줘? 전문가들, 바로 여러분들이 붙어준단 말이야 부동산은. 그럼 여러분이 그만큼 전문가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이 다 전문적 지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내용이 쉬워 어려워? 어려운 걸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근데 그걸 자꾸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떡하냐고. 아니 홍시를 먹어서 홍시 맛이 난다고 그러는데 왜 홍시 맛이 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내가 설명하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는 거 다 복과목이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공부할 때 그냥 편안하게 재밌게 공부하라는 얘기야.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고. 그럼 2천만 원 이하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야. 2천만 원 이하면 합산 과세해 안 해? 안 한다니까. 2천만 원 뭐 할 때만? 초과할 때 초과액만. 그럼 나는 1,800을 받았어. 1년 동안 이자 올려서 1,800 받았어. 그럼 이때는 그냥 원천 징수해버리죠. 은행에서 몰 때, 돈 줄 때 몰 때 세금 떼고 주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던 세금 용어가 바로 뭐야? 원천 징수죠. 이걸 끝내버려.
이걸 뭐라 하냐면 분리과세.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분리과세. 무슨 소득이지만 종합소득이지만 합산과세하고 안 하고 소득금액 등을 지급할 때 뭐함으로써 원천 징수함으로써 소득세 납세물을 종결시켜버리는 걸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분리과세랍니다. 그러니까 얘는 돈 줄 때 세금 떼고 그걸 끝내겠다는 얘기야. 근데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어요. 다 무조건 합산과세입니다. 근로소득 중에서 일용 근로자도 있죠. 일용 근로자가 누가 여러분? 일당 받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주로 다 원천징수 끝납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해 안 해? 안 해. 일당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나중에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 그러니까 그날 돈 일당 뭐 할 때마다 줄 때마다 세금 계산 떼버리죠. 연금소득 있죠. 자, 기타 소득도 분리과세 있죠. 특히 뭐 당첨금 이런 거. 경륜, 경마, 경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경마 가장 가봤어? 같이 안 가봤어? 1번만 답니다. 1번만. 3번 치고납니다. 3번 5번 치고납니다. 그러다 그냥 아이씨 그 볼 받아. 그 당첨금 받죠? 그러면 돈 줄 때 뭐 세금 떼고 끝내버려. 바로 또 뭐 있으면 로또. 어디 가야 돼? 농협. 그래서 1등 당첨되러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첨되면 그 청경 아저씨가 칸버 해줄 거야. 쫙 올라가시죠. 그래서 복권가로 가. 복권 가면 이제 설문서 써. 그러면서 설문서 받을 때 이제 이 복권 보고 확인합니다. 뭘 확인해? 유변조 확인하죠. 그 전산 세트에 입력된 거 확인하는 순간, 확인하는 동안 설문서 쓸 거야, 설문서. 어디서 신청하셨나요? 뭐 전날 꿈을 꾸신 적이 있나요? 막 이런 걸 쓸데없는 질문해. 그거 왜 쓰냐? 시간 때우게 하는 거야. 그거 쓰는 동안 뭐 하는 거야? 유변조 검사하는 거야. 유변조 검사해. 다 나와. 그리고 드디어 1억 당첨이 되면은 은행에서 현금으로 다 줘, 안 줘? 안 줘. 뭐라면 예금 유치해.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한 25억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걸 다 현금으로 받아가시면 갑자기 어떤 우발적 소득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알차게 쓰겠어. 일단 뭐 하라고 그래? 예금하라고 그래. 나 현금 다 주세요. 그러면 이제 대리가 그랬는데 안 해? 그러면 이제 과장이 나가. 과장이 다시 설명해. 그래, 이게 현금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차장이 나가. 다시 했는데 안 해? 계속 나갈 때까지 계속 가. 그러면 나중에 지쳐가고 니들 마음대로 씨. 그 5억만 줘 그러죠. 그래서 일부만 현금 갖고 나머지 다 뭐 시켜? 예금 시켜. 진짜 제가 실무에 있을 때 그래봤습니다. 자, 이런 거 그러면 이때 당첨금에 대한 뭐 소득세 떼고 주죠? 돈 줄 때 소득세 떼고 줘. 세금 떼고 줘. 그걸 뭐라 한다 여러분? 분리과세. 애명을 분리과세 설명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씨. 됐어. 이제 분리과세 설명 안 해? 예, 넘어갈게요 여러분. 258조. 자, 여러분 거기 소득세 계산 방법 나와있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258쪽에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나와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다 그랬죠? 예. 거기 258쪽.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와도 몇 문제? 한 문제.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지금 기본 과정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다음에 할 때 하겠습니다. 다음 3월달에 4월달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쭉 넘기세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양도 소득세입니다. 그게 여러분 교재 280쪽입니다. 양도세는 변함없이 몇 문제? 최소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겠습니다.